여러분, 우리가 세계 1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삼성전자가 사실은 매년 10조 원이 넘는 돈을 미국에 월세로 갖다 바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10억도, 100억도 아니고 무려 10조 원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일해서 삼성 냉장고 사고 갤럭시 스마트폰 살 때마다 그 돈의 알맹이는 쏙 빠져서 엔비디아니 퀄컴이니 하는 미국 회사들 배만 불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에이, 그건 삼성 사정이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남의 집 불구경할 때가 아니에요. 이 밑빠진 똑 때문에 당장 타격을 입는 게 바로 여러분의 국민연금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기술에 종속돼서 월세나 내는 기술 소장농 신세로 전락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장주가 흔들리는 거고, 거기에 가장 많이 투자한 국민연금 곳간도 같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10조 원은 삼성 돈이 아니라 우리의 든든해야 할 노후 자금이 살살 녹아 없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등골이 서늘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죠. 벼랑 끝에 몰린 삼성이 이 지긋지긋한 새빵살이를 끝내기 위해 드디어 1,300조 원짜리 도박판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과연 이 승부수가 우리들의 노후 구명조끼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닥터머니가 그 사라진 10조 원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내 지갑을 지키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 좋아요 한번 꾹 누르시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앞서 제가 10조 원이 줄줄 샌다고 말씀드렸죠? 도대체 멀쩡한 회사가 왜 남한테 이렇게 큰 돈을 주고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삼성전자 하면 세계 1등이다, 반도체 최고다 하니까요. 당연히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있는 줄 아시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우리 부엌 살림으로 비유해 드릴게요. 반도체라는 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를 저장하는 메모리 반도체, 다른 하나는 계산하고 명령을 내리는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중에서 창고 짓는 기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자타공인 세계 최고가 맞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삼성만큼 튼튼한 창고를 잘 짓는 곳은 없거든요. 이건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창고 안에 들어앉아서 일을 시키는 두뇌입니다. 아무리 창고가 크고 화려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야, 물건 꺼내와라, 이건 저기로 옮겨라 하고 똑똑하게 일을 시키는 관리자가 없으면 말짱 꽝이잖아요. 안타깝게도 삼성은 이 똑똑한 관리자를 만드는 기술이 아직 부족합니다. 덩치 큰 창고지기는 있는데 머리 좋은 사령관이 없는 꼴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주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갤럭시 스마트폰 한번 꺼내보세요. 뒷면에는 분명히 삼성이라고 적혀 있죠. 그런데 그 폰을 움직이는 핵심 두뇌는 누구 거냐? 껍데기만 삼성이고 알맹이는 미국 퀄컴이라는 회사 제품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걸 식당으로 치면 어떨까요? 간판은 삼성네 맛집이라고 걸어놓고 정작 손님상에 나가는 메인 요리는 옆집 식당에서 배달시켜 파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러니 삼성 입장에서는 속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폰 한 대 팔 때마다 퀄컴에 칩값 줘야 하고, 그래픽 기술 빌려 쓴 대가로 AMD 같은 회사에 로열티 줘야 하고, 보니 2중 3중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돈이 1년에 10조 원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폰 살 때 어우 요즘 폰값 왜 이렇게 비싸 하시죠? 그 비싼 가격 속에 저 해외 회사들한테 줄 월세가 다 포함된 겁니다.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삼성을 거쳐서 미국으로 줄줄 새는 셈이죠.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챙긴다는 말이 딱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삼성도 자존심이 있는데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리도 내 요리 팔아보겠다 하고 자체 칩을 만들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동안은 쪽박을 찼습니다. 삼성이 만든 두뇌를 심었더니 폰이 너무 뜨거워지고 배터리가 순식간에 닳아버린다는 둥 온갖 욕을 다 먹었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한국 소비자들도 제발 삼성 칩 말고 미국 칩 넣어달라고 아우성칠 정도였으니까요. 내 자식이 못나서 남의 집 자식을 양자로 들여야 하는 부모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삼성 엔지니어들이 밤잠 못 자고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그냥 아이고 삼성 답답하다 하고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천지개벽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스마트폰 칩 하나 정도 남의 거 써도 먹고 살만 했습니다. 퀄컴한테 돈 좀 줘도 남는 장사를 쓰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시대가 왔잖아요. 이제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공장기계까지 모든 곳에 이 똑똑한 인공지능 두뇌 칩이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삼성이 이번에도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삼성전자는 그냥 껍데기만 만드는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집주인이 월세 2배로 올려줘 하면 세입자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 딱 그 집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야, 칩값 올릴 테니까 꼬우면 사지 마. 이러고 배짱을 튕기고 있거든요. 이대로 가다간 10조 원이 아니라 20조, 30조 원을 뜯길지도 모릅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삼성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집주인이 한 명 더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전 세계를 꽉 휘어잡고 있는 그 회사. 도대체 어떤 무기를 숨기고 있길래 삼성조차 꼼짝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걸까요? 그 속사정을 알면 더 기가 막히실 겁니다. 자, 이제 그 무서운 집주인 이야기 좀 해봅시다. 뉴스에서 엔비디아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가죽 잠바 입은 백발의 사장이 나와서 손 한 번 흔들면 주가가 폭등하는 그 회사.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제일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곳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가진 힘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힘센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지독한 독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퀄컴이 스마트폰 골목대장이라면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세계의 황제거든요. 이 엔비디아가 뭘로 돈을 버냐면요. 인공지능을 돌리는 핵심 기계인 GPU를 팝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없으면 인공지능 개발을 아예 못해요. 구글이니 네이버니 하는 똑똑한 회사들도 엔비디아 칩이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지으려면 밥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에 성능 좋은 밥솥 파는 가게가 엔비디아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부르는 게 값이죠. 밥솥 하나에 몇 천만 원을 달라고 해도 줄을 서서 사갑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기계가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쳐놓은 진짜 덫은 따로 있거든요. 바로 푸다라는 건데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칩은 쿠다라는 자기네들만의 언어로만 작동합니다. 전 세계 기술자들이 지난 10수년 동안 이 쿠다라는 언어만 배웠어요.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들도 다 이 언어로 짜여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삼성이 우리 칩이 더 싸고 좋아요 하고 내놨다고 칩시다. 기술자들이 그걸 쓸까요? 못 씁니다. 왜냐하면 삼성 칩을 쓰려면 지금까지 쓰던 언어를 버리고 새로운 말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거든요. 여러분한테 갑자기 내일부터 한국말 쓰지 말고 아랍어만 쓰세요 하면 쓰시겠습니까? 당연히 못 쓰죠. 말도 안 통하고 이해도 못 하니까요. 이게 바로 엔비디아가 쳐놓은 무서운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한번 들어오면 절대 못 빠져나가게 꽁꽁 묶어놓은 겁니다. 이러니 삼성이나 인텔 같은 날고 긴다는 회사들도 맥을 못 추는 겁니다. 기계를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그동안 시스템 반도체에서 죽을 쓰고 고전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칩을 못 만든 게 아니라 저 견고한 언어의 장벽을 넘지 못했던 거죠. 게다가 삼성한테는 또 하나의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삼성 칩 엑시노스가 실패해서 욕먹었다고 했잖아요. 그 기억이 소비자들한테 너무 안 좋게 남아 있습니다. 삼성 칩은 뜨겁다. 삼성 칩은 느리다. 이런 낙인이 콱 찍혀버린 거죠.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동네 식당도 한번 맛없다고 소문나면 손님 발길 끊기는 거 순식간이잖아요. 삼성은 지금 그 무너진 신뢰까지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참 답답하시죠? 밖으로는 엔비디아라는 거인이 철옹성을 쌓고 있고 안으로는 기술 부족하고 신뢰 잃어서 쩔쩔매고 있고 아이고 그냥 잘하는 메모리나 만들지 뭐하러 그 고생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여기서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2등으로 남는 게 아니라 아예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거든요. 이 두뇌 반도체를 남의 손에 맡겨놓으면 삼성은 영원히 주도권을 못 잡습니다. 열심히 농사지어서 쌀 보내주면 뭐합니까?
요리는 남들이 다 해서 돈 버는 구조가 굳어지는 거죠. 그건 죽기보다 싫은 게 삼성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원할 것 같던 저 엔비디아의 독재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니까 손님들이 화가 난 겁니다. 밥솥 하나에 5천만 원, 1억 원씩 받아먹으니까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부자 손님들도 폭발한 거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차라리 내가 만들고 말지. 이러면서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에게 기가 막힌 기회가 찾아옵니다.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잖아요. 엔비디아한테 질려서 도망 나오는 손님들을 삼성이 낚아챌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비책을 준비했습니다. 남들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삼성만의 필살기 말이죠. 과연 삼성이 준비한 그 회심의 한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무기가 어떻게 10조 원 월세살이를 끝장낼 수 있다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요. 삼성이 이 어려운 난관을 뚫기 위해 준비한 비장의 무기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남들은 절대 흉내도 낼 수 없는 비빔밥 전략이거든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죠? 제가 아주 쉽게 머리에 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일단 밥이 고슬고슬하게 잘 지어져야 하고요. 거기에 들어갈 나물도 싱싱해야 하고 무엇보다 맛을 내는 고추장이 기가 막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반도체 시장이 딱 이 비빔밥 하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엔비디아는 고추장 레시피, 그러니까 설계도는 기가 막히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밥을 지을 줄도 모르고 나물을 키울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라는 식당에 가서 제발 밥 좀 지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야 하는 처지거든요. TSMC는 또 어떻습니까? 밥은 세계에서 제일 잘 짓는데 고추장을 만들 줄 모릅니다. 결국 이놈 저놈 다 모여야 겨우 비빔밥 한 그릇이 나오는 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기네 밭에서 쌀농사 짓고 부엌에서 밥도 짓고 비법 고추장까지 담글 줄 아는 회사가 딱 한 곳 있습니다. 그게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은 이미 메모리 반도체라는 싱싱한 쌀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칩을 만들어내는 파운드리라는 부엌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이제 설계라는 고추장 기술만 완성하면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남들은 재료 사오고 배달하느라 시간 걸리고 돈 더 들 때 삼성은 한 집에서 뚝딱 만들어내니까요. 가격은 확 낮추고 성능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걸 전문가들은 어려운 말로 턴키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밭에서 식탁까지 한 번에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삼성만이 가진 정말 무서운 경쟁력이거든요. 엔비디아도 못하고 TSMC도 못하는 걸 삼성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전략의 선봉장이 된 녀석이 바로 엑시노스 2800이라는 새로운 칩입니다. 이름은 좀 어렵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삼성이 2027년을 목표로 칼을 갈고 있는 자체 두뇌 칩이거든요. 지금까지는 남의 기술을 빌려 썼지만 이때부터는 완전히 우리 기술로 독립하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물론 당장 내년에 나올 시제품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담근 고추장이 어떻게 10년 묵은 장맛을 바로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잖아요. 남한테 매년 10조 원씩 월세 내며 사느니 내 집 지어서 살겠다는 그 뚝심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엔비디아가 1억 원에 파는 기계를 삼성은 5억 원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손님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성비 좋은 삼성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삼성이 그리는 큰 그림이거든요. 단순히 기술 하나 개발하는 게 아니라 판 자체를 뒤집어 버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인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계획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과연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칩은 절대 안 쓴다며 떠났던 집 나간 손님들이 하나둘씩 다시 기웃거리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 콧대 높던 손님들이 왜 다시 삼성 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거기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돈 냄새 나는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자, 집 나갔던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를 맡으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도 딱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가장 큰 고객이었다가 5년 전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던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스마트폰 두뇌를 만드는 미국 회사인데 이 회사가 최근에 다시 삼성한테 칩을 맡길까 말까 간을 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삼성 기술이 별로라면서 떠날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다시 돌아오려는 걸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거래하는 대만 TSMC라는 식당이 밥값에 너무 올렸거든요. 독점이다 싶으니까 배짱을 부리는 겁니다. 웨이퍼라는 반도체 원판 한 장 가격이 우리 돈으로 거의 4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니 퀄컴 입장에서도 기가 막힐 노릇이죠. 밥값이 너무 비싸서 장사를 못 해먹겠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때 삼성이 쓱 손을 내민 겁니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맛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30%나 더 싸게 해드립니다. 이러니 퀄컴 사장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당연히 흔들리죠. 기업하는 사람한테 비용 절감만큼 달콤한 유혹은 없으니까요. 게다가 더 반가운 소식은 퀄컴뿐만이 아닙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기업들도 엔비디아라는 집주인의 횡포에 지쳐서 이제 우리 칩은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하고 나섰거든요. 그런데 칩을 설계는 했는데 이걸 누가 만들어줍니까? TSMC는 이미 주문이 밀려서 1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남은 대안은 어디일까요? 전 세계에서 최첨단 칩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 삼성전자밖에 안 남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낙수 효과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삭 줍기에 기회가 온 겁니다. 경쟁자들이 너무 비싸게 굴고 줄이 기니까 손님들이 삼성이라는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죠. 이 기회를 삼성이 꽉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지금이 바로 그때니까요. 삼성 파운드리 사장님도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객들이 우리를 다시 찾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게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 테일러라는 곳에 짓고 있는 삼성의 거대한 공장이 바로 이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기술력 차이가 하루아침에 좁혀지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가 켜진 건 분명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엔비디아와 TSMC의 카르텔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고 그 틈을 삼성이 비집고 들어가고 있는 형국인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시나리오대로 삼성이 퀄컴 물량을 다시 가져오고 구글 칩까지 만들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매년 10조 원씩 나가던 로열티가 줄어드는 건 기본이고 오히려 남의 돈을 긁어 모으는 상황으로 반전되는 겁니다. 적자투성이었던 삼성의 시스템 반도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신하는 순간이죠.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삼성이라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이 전쟁의 승패가 저와 여러분의 노후 그리고 우리 자식들의 밥그릇과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도대체 반도체 전쟁이 내 국민연금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 귀 쫑긋 세우세요. 자, 이제 우리 피부에 확 와닿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많은 분이 삼성이 돈 버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십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댁에 날아오는 국민연금 통지서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중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삼성전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떨어지고 결국 내가 나중에 받을 연금 곡간이 쪼그라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삼성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해서 주가가 오르고 배당을 많이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돈이 고스란히 우리 노후 자금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성공은 남의 집 병사가 아니라 바로 내 곳간이 채워지는 일인 셈이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들과 손주들 이야기인데요. 제 주변에도 보면 똑똑한 청년들이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다 미국으로 떠납니다. 한국엔 공장만 있고 머리 쓰는 설계회사가 부족하니까요. 남의 나라 가서 새빵살이하며 기술자로 일하는 우리 청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삼성이 2027년에 이 독자적인 칩 개발에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판교나 수원에 거대한 연구소들이 들어차고 수만 명의 고급 인력이 필요해집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굳이 가족 떠나 타지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으며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 독립이 중요한 진짜 이유입니다.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것이죠. 물론 가는 길이 험난할 겁니다. 당장 내년에 나올 칩이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할 수도 있고 주가가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 뽑히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가 1970년대 허허벌판에서 중공업을 일으키고
80년대에 반도체 신화를 썼던 그 저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오르내린다고 일희일비하고 욕하기보다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냄비처럼 끓었다 식었다 하면 기업도 힘이 빠지거든요. 하지만 뚝배기처럼 묵직하게 믿고 응원해주면 그 힘을 받아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특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긴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삼성전자는 그동안 두뇌 반도체가 없어서 해외에 매년 10조 원이 넘는 돈을 썼다. 둘째, 하지만 이제 쌀과 부엌을 다 가진 비빔밥 전략으로 기술 독립을 선언했다. 셋째, 이 도전이 성공해야 우리 국민연금도 살고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도 늘어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오늘 저녁 밥상머리에서 자식들한테 야, 너 이런 거 아냐? 하고 한 수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닥터머니가 들려드린 삼성의 독립전쟁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가 더 깊이 파헤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날씨가 찹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에 더 돈이 되는 찰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 쉬운 똑똑 경제 닥터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